안녕하세요. 전쟁을 보는 세계사를 설명하는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에니 전쟁 가운데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카르타고는 해상교역과 더불어서 곡물 집산지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었고 실제로는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곡물들이 바로 카르타고로 모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북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카르타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카르타고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카르타고는 이렇게 곡물 집산지일 뿐만 아니라 지중해 패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농업과 실제로는 교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카르타고를 차지하고 실제로 카르타고를 몰락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카르타고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는 것이 지중해 교역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로마가 제국으로 번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르타고가 사군툼을 정복하게 되면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또 한 번 다시 전쟁의 불길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니발 장군의 이름만 들으면 로마에서는 올런 아이들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용맹하고 실제로 로마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카르타고는 굉장히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했고 로마는 막강한 육군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실제로는 카르타고가 해군력을 자랑했던 반면 로마는 실제로 갈고리 작전을 통해서 카르타고 선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이용해서 이제는 한니발은 실제로 카르타고가 로마를 침공할 때 바다를 이용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탈리아 반도에 특히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지역에 많은 병력을 배치했던 것을 예상하면서 실제로 로마인들의 이런 어떤 전략을 뒤집는, 그래서 그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로로 침공하는 것이었는데요. 한니발은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베리아 반도를 건너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침공하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바로 이제 한니발이 그 당시 자신이 타고 있던 코끼리 부대와 더불어서 수많은 병력을 데리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한니발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많은 로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당연히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카르타고가 바다를 통해서 로마를 침공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니발의 이런 전략은 굉장히 로마인들의 허를 찌르기에 충분했지만 실제로 이제 한니발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로마의 군대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비우면서 실제로 많은 부대를 다시 카르타고로 보내서 오히려 카르타고로 허를 찔렀던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바로 칸나이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발생했던 많은 전쟁들 가운데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하루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투가 바로 칸나이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로마 그리고 카르타고인들의 실제로 사망자로 인해서 흘린 피로 실제로 며칠 동안 혹은 뭐 더 많게 좀 더 과장한다면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사람들이 흘린 피로 실제로는 뭐 개울이라든가 냇가가 붉게 물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칸나의 전투에서 실제로 패배하게 되면서 카르타고는 2차 그리고 3차 포에니 전쟁에 전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패배하면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전부 황폐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의 과거 유적을 전부 불질러버리고 그들의 기록과 문서를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카르타고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북아프리카는 더 이상 카르타고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제 로마는 더 많은 영토와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이른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니발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그리고 3차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